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튜디오가 가득 차는 날입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를 토크로 푼다. 뿌리 깊은 부동산 시간인데요. 부동산 전문가 네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못 본 사이 얼굴들이 더 좋아지셨어요. 네, 아나운서님도 엄청 더 이뻐지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덕담 좀 해주세요. 오늘도 화사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목돈이 딱 떨어진다면 이 돈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고 싶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목돈이 생기면 바로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될 겁니다. 와, 건물주 야망이 있으시네요. 다른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생기면 네. 정현웅 원장님처럼 네. 건물을 사고 네. 거기다가 어. 영화에나 볼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꿈만 같은 고급 세단도 야. 구입할 예정입니다. 건물 받고 세단한데 더, 네. 다른 분들은요? 예, 저는 뭐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네. 요 두 분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와 함께 네. 제가 또 태생이 부산입니다. 네. 그래서 요트 한 대 정도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다가 아까 뭐 세단에다가 소박하게 요트 한 대 더 이거 뭐 얼마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소박하시네요. 마지막 분은요? 저는 그 앞에 분들이 너무 네. 어마무시해가지고 네. 다 받고 네. 전세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늘에서 돈이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와 꿈들이 어마무시하신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슈, 말이 참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네. 아니면 보합이냐. 그래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강남 지역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 강남 지역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그럼 강남과 관련이 되나요? 어떤가요? 오늘의 주제가 궁금한데 주제를 좀 알려주시죠. 오늘의 주제를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노래로 노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그동안 연습 좀 많이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저 푸른 초원 위에 우후후후후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일동간 우후후후. 다 같이 사랑하는 우리님과 우후. 한 100년 살고 싶어. 오, 그래요? 키가 조금 낮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네. 뭔가요, 오늘의 주제? 누가 무슨 결혼하시나요? 주제가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이 노래의 제목이 바로 네. 님과 함께지 함께.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신도시를 짓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도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뿌리 깊은 부동산 오늘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신도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요. 신도시라고 정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모두 다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도시의 뿌리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네. 그중에서 신도시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천당 아래 분당. 오. 그리고 더불어서 일산까지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오늘 주제 신도시 뿌리를 제대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한때 그 말이 좀 유행이었어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네. 저도 친구가 분당에 살고 있어서 놀러를 가본 적이 있는데 단지도 크고 굉장히 살기 좋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도시가 사실 분당이 생긴 지 좀 오래됐잖아요. 이게 엄청 오래됐죠. 네네. 이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생겼으니까 벌써 20년 이상이나 됐습니다, 벌써.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미 다 뭐 부자가 됐겠네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들 위에 이제 신도시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부자들이 많이 탄생이 되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신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강남의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누군가는 부러워해서 네. 이제 조물주 위에 네. 건물주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제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분들. 예. 그런데 아니 왜 어떤 분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어떤 분은 성공을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뭔가요? 그런 점은 네.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 토지를 이제 소유하셨던 분들은 부자가 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소유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은 그런 부동산, 네. 그런 투자 방향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정말 오늘 귀 쫑긋 집중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분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이 좀 있었을까요? 분당에서는 최초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도시라고 말씀드릴 것 네, 같으면 최초. 여의도와 강남입니다. 여의도와 강남은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모래섬이었습니다. 농사조차도 짓기 힘들었던 모래섬이었었는데 그게 어느새 정부에서 이제 매립을 하고 이제 비행장도 중간에 생기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모든 아파트의 본보기가 되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들어오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국회의사당까지 들어오면서 그렇죠. 지금의 여의도가 생성이 됐는데 여의도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바뀐 도죠. 네. 아니 저는 여의도가 그냥 지금의 여의도인 줄 알았어요. 원래부터 네. 국회의사당 있고 방송국도 예전에 다 거기 있었고. 근데 모래섬이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듣는데 예. 비행장이기까지 했어요. 그쵸, 엄청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에. 이런 사실들을 막 쏙쏙 알려주시니까 요 재미에 뿌리 깊은 부동산을 시청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도 요재미에 뿌리 깊은 부동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런 인공섬이 도쿄에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여의도를 매립하고 나서 네. 이제는 부산, 그리고 해남, 그리고 새만금까지 차례차례 매립을 하면서 개발 이익이 많이 났었고요. 이런 이익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정보, 신선한 정보,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의도 외에 또 다른 신도시인 강남이 있는데요. 이제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명이 영동이었습니다. 영동이요? 네. 오. 이제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아하. 영동이었는데 지금의 그 영동 전화국 그리고 영동 고등학교와 오. 같은 이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동대교도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오, 놀랍네요. 영등포의 동쪽이었기 때문에 영등포다. 지금은 뭐 강남, 강북으로 나뉘지 않아요? 예, 예. 강의 뭐 남쪽이다, 북쪽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영등포가 서울의 좀 중심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등포가 많은 기업과 공단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네. 그곳이 번화가였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개발 이전의 강남은 그렇다면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강남은 광주 끄트머리에 있던 농촌이었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성동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 강남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강남구가 일단 탄생을 했을 때 그 개발 이제 초기에는 그 시대에 있어서 농촌 마을에 이렇게 도시들이 쫙 도시에 이제 그 도로들이 8차선에서 10차선 광로가 쫙 펼쳐지면서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 되게 기이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네. 당시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강남의 지가가 200원에서 300원밖에 안 했어요. 당시에요? 네. 우와. 엄청 쌌어요, 그때는. 아니, 그러면 당시에는 강남 지가가 200원에서 300원이었는데 땅값이
집값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오른 싸죠. 이유가 뭔가요? 이 서울이 원래 옛날에 서울의 인구 집중이 사대문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강남에 그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가 생긴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200~300원 하던 지가가 무려 10배 올라서 2~3천 원이 됐습니다. 네. 그 2~3천 원이 됐을 당시에 서울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5만 원을 호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얼마나 강남이 저평가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공인중개사, 지금의 공인중개사들, 네. 예, 그분들이 이 땅을 판매하실 때 장화를 신고 오. 예, 논밭을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와. 여기를 사놓으면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토지를 보러 오셨던 분들이 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땅값이 막차다 끝까지 올랐다. 네. 이렇게 말하고 소유를 안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때 당시에 과감히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건물주가 되셔서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야, 그분들은 그때 도전적으로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주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 되셨네요. 주님 위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말 도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강남이든 여의도든 토지 가격이 10배 이상이나 올라 버리면서 부동산을 하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가 전국에 다 퍼져버리게 됩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들이 항상 가슴속에 기억하는 네. 부동산 불패 신화. 네. 그 신화의 시작이 이때부터 슬슬 시작이 됐던 시기가 있던데요. 네. 토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도 올라버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됐고요. 네. 더불어서 차츰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네. 5만이었던 강남의 인구가 21만까지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께서 강남으로 모이시게 됩니다. 모이심과 동시에 꾸준히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드디어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구의 대명사 이러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아파트들이 참 많이 들어섰을 텐데 왜 유독 아파트 중에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 된 건가요? 네,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요. 네. 이제 합리적 설계 그리고 견고한 시공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 대규모 단지 아파트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범이 된 아파트가 이 외관을 좀 보시면 좀 약간 특이한데 그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님이 사람은 모름지기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타이틀로 인해서 황토색으로 황토색으로. 예,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파트가 또 약간 이 주부님들의 로망이었죠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커튼, 그리고 카펫, 침대 이때가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그러면 아파트 생활 양식에 맞는 유행까지 선도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구나. 이 압구정 이제 현대 아파트가 이제 네. 이게 생기면서 부동산 인식이 이제 재테크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88 올림픽이 이제 열렸는데요. 네. 온 국민의 이제 축제죠. 그쵸. 그게 이제 열리면서 수도권 서울로 이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이제 수도권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집값이나 뭐 지가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때 호돌이 좀 보셨어요? 저는 아니, 호돌이 전 기억나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전 호돌이를 알아요. 네, 그리고 1900 호돌이의 꼬리가 이렇게 S였는데 이게 서울의 S를 뜻한다고 뭐 그런 네, 거. 맞습니다. 역시 우리 동년배. 이렇게 네.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제 택지 개발 촉진법이 시행되고 이제 이후에 최초의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1988년에 이 서울 올림픽이 열릴 무렵부터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3저. 네, 세 가지가 낮다 이건데 네. 저금리, 저환율 그리고 저유가, 네, 기름값이 낮았기 때문에 네. 이 삼저 현상과 더불어서 올림픽의 호재로 같이 이렇게 융합돼서 많은 지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는 그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한 방에 오른 경우가 생겼는데 그거 덕분에 지금의 평천
그리고 3본 중동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후에 정부에서 89년 4월에 또 추가적으로 서울 북쪽과 남쪽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된 게 수도권 최초의 네. 대규모 신도시인 어, 네, 분당, 분당. 예,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5개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 중에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과 조화가 어우러지는 한국형 신도시로 네.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 통일한다만 네. 참 말들 많았었는데 네, 또 기억이 나세요? 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실 텐데.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명한 점은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잠시나마 이렇게 주춤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던 거죠. 네, 지금 계속 신도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때 이런 신도시들이 미분양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어느새 좀 다 들어와 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평촌, 삼본, 중동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네, 이 평촌 신도시라고 하는 곳은요. 예전에는 이 평탄한 토지가 주로 이루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대들보다 1, 2m 낮은, 그래서 하천범람이 자주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신도시를 형성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었죠. 그리고 삼본 같은 경우는 이 수리산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서 주변에 신도시를 형성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생산 녹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로 봤을 때 예전에 신도시가 지어지기 전에 대부분은 농림 지역이거나 아니면 녹지 지역에 많은 신도시가 형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상승을 잠시 잡아줬는데요. 일단 분명 이제 일산이랑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이제 주택 부족 문제를 되게 많이 잡아줬지만은 한편으로 이제 신도시의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뭐가 예를 있었죠? 들어서 뭐 도시 기능 미흡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 문제라든지 어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신도시가 생긴 것은 좋은데 교통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것은 좀 문제였을 텐데 과거랑 지금이랑 그렇다면 신도시의 이미지 많이 다른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예,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네. 무엇이냐면 네. 신도시들의 특징이 아까 허정훈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네. 전부 다 이제 농지, 뭐 녹지 이런 현 상태였었는데 네. 전부 다 농업에 집중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이 유행했던 그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실에서 거주를 하다가 분당에 있는 정자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학교 다닐 때 네. 이사를 갔는데 친구들이 엄청 놀렸습니다. 왜요? 이름 때문에? 지방으로 간다고. 지방이라고 경기도라고. 예, 네. 서울 밖은 무조건 어렸을 때 다 지방 그런 인식에 있어서 놀리다 보니까 저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는 친구들이나 저나 다 몰랐다 보니까 무지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분당을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분당으로 이사를 왔었어야 된다. 부자 동네.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토지 가격 상승에 표본 도시가 어찌 보면 분당이지 않나. 네. 그래서 분당에 좀 부자 분들도 많이 사시고 네. 거주하시기도 좋고 현재 와서는 교통도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은 도시가 바로 분당이 되었죠. 타임머신이 있다면 더도 덜도 말고 딱 30년 전으로만 가가지고 분당, 일산 이런 데다가 막 대출 막 받아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같은 네. 생각 아니세요? 투자하실 때는 네. 지금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러한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택난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폭등을 많이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 외곽 지역에 아무래도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직장은 서울, 그리고 집은 신도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아까 박기범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 문제가 많이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외곽 순환 도로를 만드는데 그 도로를 만들 때 그 주변 토지들을 매입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고속도로 중에 가장 비싼 고속도로가 바로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오. 아무래도 이런 수도권의 토지나 이제 주변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평당 가격을 이제 높다 보니까 아파트에 지분 형태로 투자하셔갖고 브랜드를 사는 투자 형태를 많이 보이세요. 제가 한 가지 투자 힌트를 딱 드리자면은 네. 쫑긋 해야 되겠네. 네네, 쫑긋. 쫑긋하세요. 일단은 이제 도시 수도권도 중요하지만은 네. 농촌이 개발되고 그 주변을 확장되는 곳을 어. 싸게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제가 사실 유명 연예인이 돼가지고 어. 막 CF도 스타가 되고 해서 돈이 많다면 네. 진짜 강남에 있는 토지를 막 사가지고 강남 사모님이 되는 게 네. 소원인데 강남 사모님처럼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이쁘시니까 네네. 강남 쪽에 카페에서 좋은 남성분을 만나시는 것도 아니 잠시만요. 강남 카페에 가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나요? 그- 그래요? 어느 카페로 가야 돼요? 알려줘. 그 신사 네, 신사. 그 어디? 말씀하신 가로수길도 있고 가로수길? 그 청담 그 가로수길? 패션 청담? 거리도 있고 네. 너무 심취해 계신데 지금 지금 오늘 신도시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갑자기. 가로수길 카페로 빠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네, 예, 강남 제가 사모님.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네. 강남 사모님이 되시려면 네. 먼저 빨간 바지를 입으셔야 됩니다. 빨간 바지요? 예. 왜요? 이제 빨간 바지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이제 고위층 분들의 오. 부인분들께서 이제 즐겨 입던 바지의 색이었습니다. 오. 예, 그래서 그 고위층 분들은 예전에 이제 그 토지를 있는 대로 싸그리 있는 대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부를 이루게 되는 이제 기본이 이렇게 네. 다져지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네. 이제 그런 그 빨간 바지 네. 이런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80년대에는 또 네. 복부인이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근데 집에 또 마침 제가 빨간 바지가 있거든요. 아. 나 준비된 여잔가 봐요. 어쩜 좋아.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도 됩니까? 강남, 그러면 빨간 바지를 입고 말씀하신 가로수길 카페에 앉아 있으면 네. 강남 사모님이 좀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아나운서님 이쁘시니까 아유, 분명 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빨간 바지 재밌는데요? 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네, 네. 넘어와가지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급등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정현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인구 증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신도시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파트가 생겨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모든 분들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자가 되시기 위한 투자 방향을 잡으실 때는 이런 자신만의 투자 취향을 오. 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투자 취향을 좀 버려라. 예. 갑자기 또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숙연해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일어나면서 부동산의 지가가 아까 많이 상승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많은 네. 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규제들도 많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이러한 신도시들이 생길 때 그쪽 주변으로 눈길을 돌리셨던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네.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오를 곳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미 부촌이 이루어진 곳, 이런 곳을 찾으러 떠나시는 게 아니라 부촌이 만들어지는 자리, 혹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자리, 그쪽을 이제는 찾으러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이런 보석,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네 분들이 자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이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투자를 하실 때 오늘같이 이제 5대 신도시, 분당, 평촌, 삼본, 준동, 일산 이런 신도시들이 있는데 8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분명한 건 이 주변의 모든 토지 지가가 10,000원에서 3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제 주변 어떤 누군가는 앞에 네. 계신 시청자분들 또한 역시 크게 관심을 어찌 보면 가지지 못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산입니다. 일산을 개발이 돼서 지금의 신도시가 됐는데 휴전선과 가깝다. 교통이 어렵다. 서울과 너무 멀다. 저게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인식, 편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게 되면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개발은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올바른 현명한 투자를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네, 뿌리 깊은 부동산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 전략 세우실 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141-1번지 토지를 아버지에게 상속받았습니다. 이 토지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지를 상속받으셨다고요? 네네,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요.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받은 지는 좀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 앞으로 토지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면 뷰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요? 복이 정말 많이 가득할 그럴 만한 토지로 보여집니다. 오. 일단 이 토지는 네. 생산 녹지로 표시가 돼 있고요. 녹지, 네. 예. 이 주변이 이제 일광이라고 하는 곳인데 일광은 이미 좀 작년서부터 엄청 많이 핫한 곳입니다. 오. 그래서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좀 오른 상황인데요. 아마 근래 들어서 연락이 좀 오셨을 것 같은데요. 연락이 연락은 좀 오셨나요, 왔는데, 시청자님? 네, 연락은 왔는데 네. 제가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좀 바빠서 거기까지 못 바쁘셨군요. 내려갔어요. 바쁘시다 보니까 어떻게 제대로 말씀을 서로 못 하셨나 본데 일단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오른 선상에서 가격은 항상 몇 년 뒤에 있는 그 호재에 있어서 가격이 미리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변의 호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은 오늘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은 크게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로 표현을 제가 해드리면 1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시는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가 있고요. 북구 이제 화명동 쪽이 있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위쪽에 있는 정관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상속받으신 지금 밑에 일광신도시가 있어요. 일광신도시는 이제 명지랑 장안이랑 양산 사성지구랑 해서 3기 쪽에 속하는데 이쪽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일광역이랑 토지가 가까우세요. 그리고 일광 지금 내에서 첫 분양이 일광 자이 푸르지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4대 1 정도로 1순위가 빠르게 마감이 잘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너무나 지금 복이 가득한 토지를 와. 상속받으신 듯합니다. 와, 제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복이 가득한 토지라고 해서 가슴이 좀 너무 설레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뭐냐면 토지가 기본적으로 넓으세요. 토지가 넓고 크다라고 하는 건 부피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당연히 좀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현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장 용지가 됐든 창고가 됐든 뭐 주변에 뭐 주거가 들어오든지 간에 주변에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중기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어마어마하게 큰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는 토지가 지금의 토지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복을 줄 수 있는 토지라고 또 작년부터 핫한 곳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 소식 들려주셨는데요. 어떻게 오늘 상담 내용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네, 도움이 많이 돼서 네. 이번 여름 휴가는 여기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내서 꼭 한번 갔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어서 저희가 네. 너무 뿌듯하네요. 저도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대구 시지동에서 요식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쓸 채소를 직접 재배할 겸 가까운 대구 수성구 대흥동 408번지 토지를 오래전 구매해서 보유 중입니다. 토지 옆으로 2000년도에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오래전에 구매를 좀 하셨어요. 채소를 직접 재배하실 목적으로. 네. 구매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세요? 한 15년 정도 됐어요. 2000년 정도에 샀으니까. 2000년 정도에. 근데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땅값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에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스타디움이 들어서기 전에 이제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이 스타디움이 들어서면서 이 앞으로 해서 지하차로라든지 아니면은 이 옆에 있는 엄청난 이제 크기의 이제 도로가 깔렸어요. 네. 네, 그리고 위쪽에는 수성 IC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치상으로 교통량이 되게 많은 지역으로 이쪽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대구 이렇게 지산동 쪽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경산으로 있는 이러한 도로가 여기 깔림으로 인해서 이제 교통량도 되게 많고 앞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밑으로 보시면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원래는 침산동에 이게 위치를 하였어요. 이게 시민운동장이라고. 근데 이게 네. 대공원역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또 도로가 하나가 더 뚫리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가가 이 주변으로 인해서 이 대공원역 주변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토지 바로 앞에 있는 이쪽은 너무나 좋은 호재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지적 경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 앞으로 수성 의료지구가 하나가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원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단계는 토목공사도 하고 분양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호재가 가까운 지역에 바로 앞에 대로변을 하나 두고 바로 앞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제가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토지를 가지고 계신 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호재가 있을 때 이 여파로 인해서 이 인근의 지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은 이게 반반이어갖고 단기적으로 전망은 좋지만은 확답은 못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뭐 의견을 보태자면 개발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 개발 제한 구역이 풀려야지만이 풀리는 거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될 것 같아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취향, 내 주관적인 판단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쪽보다는 원래 과거서부터 가지고 가셨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쭉 가져가시는 부분이 좋고
개발 제한 구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은 웬만하면 좀 다가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제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네. 일단 자, 그래도 보유를 하셨으니까 네네. 예, 과거부터 보유를 하셨으니까 지가는 이제 많이 상승이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채소 열심히 재배하고 또 좋은 호재 기다리면서 풀릴 때까지 갖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좋은 소식 꼭 들리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참 착하신 시청자분이셨어요. 네, 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풍납동 동아 한가람 아파트에서 아이들 대학교 때문에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 이 아파트를 전세를 줄지 매매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참 밝으시네요. 아유,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더운데. 네. 자, 이 네. 아파트를 전세를 줘야 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할지 고민이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열심히, 예, 뭐 좋은 일 상담해 있으세요? 주셔서 감사해요. 기분업이 네. 엄청 되셨는데. 좋은 일이 없어서 좋은 네. 일을 만들어 볼까 해서 원장님한테 전화 드린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연결이 됐으니까 제가 오늘 네네. 자세하게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자녀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네, 더불어서 맞습니다. 전국에 계신 네. 모든 시청자분들의 고민인 바로 내 부동산이 왜 이렇게 안 오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네.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이 동아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 옆에 모든 이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의 로망인 한강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아래쪽으로는 올림픽대교가 있고요. 네, 위쪽으로는 이제 광진교가 있는데 네. 이건 남북으로 이렇게 대교가 있는 거고요. 서쪽으로는 이제 올림픽대로가 지나가고 네. 있고 오른쪽엔 또 대로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통팔달이에요. 너무나 이쪽은 교통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부분이고요. 공공기관도 주변에 뭐 세무서라든가 그리고 뭐 병원이라든가 보수부지라든가 맞아요. 사실 아주 체육공원이라든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곳이 지금 이 풍납동입니다. 풍납동은 이제 송파구인데요. 크게 강남 4구라고 해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지금은 강동까지 강남 4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호재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고덕 네. 그리고 하남 미사 네. 이쪽에 아파트 건축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럼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한다는 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에 있는 매매가라든가 전세가라든가 꾸준히 오름세에 있는 추세세요. 그 바로 옆에 지금 천호역 왼쪽 부분에 있는 토지에다가 한강도 끼고 있고 사통팔달이고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보유하시라고. 즉 아까 고민이신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세를 전세? 주시는 게 저는 정말 현명한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와, 한강에다가 뭐 사통팔달. 그래서 전문가에게는 전세를 주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되고 했는데, 네. 일단 또 전문가 의견이 그렇다 하면, 네. 제가 전세를 놓고, 네. 이제 옮기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더우신데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아닙니다, 좋은 아닙니다. 조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도움 한번 되셨길 바랄게요.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 뿌듯합니다. 목소리가 더 밝아지셨어요. 이분은 좋은 부동산을 정말 가지고 계세요. 네,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와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요. 아까 상담도 해드렸지만 부모님께 토지를 상속받으신 분들의 상담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아까도 시청자분이 그러셨지만 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좀 없으시고 뭐 직접 가보지도 않고 이러신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 상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네. 직접 그 토지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냥 상속 받으시는 부분들 대부분이요. 네. 토지 같은 걸 상속 받으셨을 땐 안 가보세요. 만약 뭐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상속 받으시면 무조건 가보죠. 가시는데 네. 토지는 가시질 않으세요. 일단 어떤 토지인지 직접 가서 주변을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이 토지가 지금 어떤 용도 지역인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넓이는 어떻게 되고 구획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스스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마다 조금씩 좀 약간 변하는 부분도 있고 뭐 정해진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금 같은 경우는 세무사랑 상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세금은.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상속을 받으시면 중요한 건 직접 가보시고 어떤 토지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확인을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냐면 네. 중요한 건 지금 상속받은 아파트든 건물이든 그리고 토지든 무엇이든지 간에 앞으로 상승을 해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다 상담을 해드리니까 항상 문의 주시고 그리고 뭐 세미나장도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 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앞으로 토지 상속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들 만나볼게요. 용인 공세동 호수 청구 아파트, 이번에 용인으로 직장이 이전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아파트의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 저 네. 이쪽으로 직장을 옮겨야 돼서. 네, 자 그러면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직장 때문에 그 근방에 네.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호수 청구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청구 아파트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지도상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도상 좌측에 이제 저수지가 있습니다. 신갈 저수지. 그리고 네. 우측으로는 보라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그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살기 좋은 곳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구 아파트 위아래로 해서 많은 IC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C가 많이 있으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 아파트 위치로 오기에 굉장히 도로 교통이 좋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사통발탈 예,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주변에 이제 삼성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다니시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 또 이 아파트를 이렇게 주거용으로 주거 목적으로 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되게 잘 알아보신 것 같아요. 오. 예, 어떤 선고안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어떻게 이 아파트로 결정을 하셔도 좀 될까요? 예, 이제 주거 목적으로 회사에서 가까운 이 호수 청구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은 아파트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수지와 산이 있어서 풍수도 좋고 IC들도 많아서 뭐 교통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쪽으로 하실 의견이 좀 굳혀지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곳을 선택을 잘하셨네요. 예. 네, 선택 잘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들 더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민 하나를 또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고민도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966-1 월드 메르디앙 웨스턴 카운티 거주하려고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값이 오르지 않아 답답합니다. 투자할 곳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다른 투자할 곳이 생기셔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시라고요? 예, 고민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요. 오. 아, 네,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상가 지역도 존재하고 있고요. 바로 주변에. 그리고 이렇게 크게 봤을 때도 이 대구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만 하고 계셔도 지가가 상승되는 좋은 위치이지만 지금 현재 대구의 특성상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가가 상승될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요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좌측으로 지금 보시면 가운데를 이렇게 네, 신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지금 대구 2호선도 가까운 위치에 이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범어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잘 보유하고 계신다면 세를 놔도 잘 나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거하기에도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는 조금 이제 분양 때부터 소유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서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가 상승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를 좀 잘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주신다든지 월세를 주신다든지 네네. 이렇게 조금 돌려보시는 것도 한 타임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자, 어떠셨어요? 예, 잘 알았어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네. 오늘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수받아서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한 뿌리 깊은 부동산으로 꾸며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네. 지금 오늘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지금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신도시가 원래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 아까 전에도 이제 허정훈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과거에 뭐 중동 같은 경우에 생산 녹지였고 분당 같은 경우도 남단 녹지로서 개발이 안 됐던 곳인데 어느새 개발이 되면서 토지,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지어지는 아파트 따라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앞으로 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개발이 어느 곳이 되는지 집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현명한 올바른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부동산 매거진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